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최대 관심사가 뭔가요, 이병덕 세무사님은? 과연 제가 결혼을 할 수 있는가? 장가를 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결혼을 막 꼭 할 필요는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왜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지? 우리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좋은 곳으로 건너왔고. 네, 그럼 뭐 재테크 아닐까, 재테크? 네. 요즘 20대 분들한테도 재테크 광풍이 불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주식이 되게 열풍이잖아요. 그쵸. 요새 뉴스 보시면 심심찮게 들리는 영끌족, 영혼까지 끌어서 투자한다는 젊은 2030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지난 2020 동학 개미 운동 이런 것도 있었죠. 지난해까지는 어떻게 뭐 욜로, 소확행, 플렉스 이렇게 이제 돈 쓴 궁리만 좀 했다 그러면은 이제 좀 돈 모아서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할까? 이런 거에 대한 관심사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젊은 세대들한테 주식 열풍이 불었을까요? 부동산이 너무 올랐잖아요, 이게 2년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완전 넘사벽되고 이제 우리가 돈 불릴 수 있는 거는 주식밖에 없다. 그렇게 그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주위에서 계속 번다. 이 얘기가 들리면 어쩔 수 없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투자하다가 커지는 거죠, 금액들이.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주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저희가 이제 뭐 세무사 회계사인 만큼 변화되는 어떤 양도세 부분, 그리고 이제 각자의 어떤 주식 투자 경험담들을 조금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원래 남이 잘못된 건 좀 재밌잖아요. 그렇죠. 재미와 지식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잡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희가 지식을 전달하는 정보 채널인가요? 그럼요. 저희 정보 채널 맞을걸요? 이제 알았습니다. 아 근데 막 물어봐. 너네 뭐 하는 애냐고. 저는 아직도 심심찮게 건달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인터넷 보다가 조금 웃겨서 가져와 본 게 있거든요. 주린이들을 위한 주식 용어라고 하는데 단타 100만 원 먹을 수 있는 거 2만 원만 먹으면 장기 투자, 장투 사자마자 내려서 지금 마이너스 20%. 손절 고점에 물려서 어쩔 수 없이 탈출 마이너스 30% 이상. 왜 강하게 처물려라고 안 하시죠? 어조를 좀 세게 해주세요. 근데 저 가치 투자가 제일 웃겨. 지금 손절할 수 있지만 본전이야. 익절. 흔치 않은 그치, 아하, 흔치 않은 흔치 않은 수익이지. 저는 수익이지. 들어본 적이 없어. 선물리 기간이 1년 이상. 아, 어쩔 수 없이 배당받는 거구나. 나 배당받게 생겼어 지금.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제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과 펀드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금융투자에 대한 소득세가 신설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양도소득세 하면은 부동산 시장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재산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 거기에 대해서 조세를 과세하는 것에 대해서 흔히들 얘기하는데, 현재도 뭐 주식 양도세가 없던 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있긴 있는데, 현행 제도를 살펴보면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뭐 지분율이라고 하죠. 내가 그쪽 회사에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한 비율, 그 비율이 총 1% 이상이거나 한 종목당 10억 이상 투자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을 대주주라고 하고, 지금 대주주들에 대해서만 주식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를 과세하고 있는 현행이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증권거래세라고 해서 이득을 보든 안 보든 간에 거래를 하면은 0.25%씩 이제 세금을 내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저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주식을 500만 원을 샀어요. 200만 원을 손실 보고 300만 원을 판 거예요. 그러면 300만 원에 대한 거래세는 내야 되는 거죠. 돈도 잃었는데 왜 거래세도 내야 되냐? 내야지, 누가 잃으라 그랬나? 많이 잃어본 사람으로서 귀에 딱딱 박히는 내년이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 우리가 거래하면서 그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그 세금은 좀 낮춰주고, 대신 대주주 아닌 모든 주주들에게 대해서 당신이 주식을 양도해서 소득을 발생시켰으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뭐 이제 소득 공제를 해주겠지만 그 이상 번 사람들은 당연히 세금을 내라, 이런 걸로 바뀌게 된 거죠.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들어가면 크게 4가지 이슈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건 좀 분량이 기니까 우리 모범생이신 조성민 회계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2021년 4월부터 대주주 범위가 좀 확대가 돼요. 이제 지금은 이제 지분율 1%에 10억이었는데 이제 이 10억이 이제 3억으로 좀 줄게 되죠. 두 번째로는 2023년에부터 모든 상장 주식과 펀드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금융투자 소득이 신설이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대주주랑 소액주 상관없이 이제 모든 이런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죠. 네, 연간 총 손실과 이득을 통산해서 순이익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 3억까지 20%, 그다음 3억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5%를 과세한다는 건데요. 다만 이자 배당 등은 금융투자소득에는 합산이 안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손익통탄 이월 공제인데, 이게 이제 손실이 올해 한 해 동안 손실이 날 수 있잖아요. 그 손실 난 거에 대해서 5년 동안 앞으로 발생한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 이월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증권거래세 축소인데요. 지금 현재는
때는 0.25%로 책정이 돼서 증권거래세를 설정하고 있는데 향후 3년 동안 0.05%씩 낮춰서 2023년도에는 0.15%로 낮춘다고 합니다. 이게 일반인 여러분들이 흡수하기에 내용도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용어도 좀 생소하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약하게나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이 대주주에서 그냥 모든 주주로 바뀌면서 뭐 상위 5%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세부담이 당연히 늘 것이고 대신 이제 소액주주들은 2천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되다 보니까 2천만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는 없지만 증권거래세가 내려가서 전체적인 조세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기는 줄겠죠. 근데 오늘 좀 많이 똑똑한 것 같은데? 세무사입니다. 근데 2천만 원도 못 벌 거면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주식이. 그죠? 2천만 원도 못 벌 거면 안 한다고요?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 이제 서로 좀 썰을 한 번씩 풀어볼까요? 누가 네. 더 많이 말아먹었나 시작을 하는 겁니까? 제가 듣기로는 홍세 흔하지 않은 경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금감원 가서 조사받은 적 있어요. 금강원 금무소. 네, 근데 그게 저는 그냥 이렇게 참고인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원래 참고인으로 가면은 차비를 준대요. 네. 근데 전 차비를 안 주는 거예요. 갔다 왔는데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전 참고인이 아니었고 왜 간 거예요? 내부 거래자 막 1차 정보 이용자가 있는데 그때 정보를 제가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주식을 샀어요. 아는 분한테 정보를 받아서. 근데 이분이 그 회사에 돈을 빌려줬나? 이러니까 이 사람도 내부자에 들어가고 제가 1차 정보 이용자가 되는 거더라고요. 범위를 따져보면. 그래서 1차 정보 이용자까지는 처벌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누가 사라 그래서 샀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 근데 그 정보를 이용해서 또 잃었어요? 돈을? 잘 기억이 안 나요 정말. 그냥 한 명의 이상한데? 희생자였겠지 뭐. 아 근데 그때 안 들어갔으니까 제가 없었다는 거지. 잃었으니까 뭐. 근데 그때 마음고생 혼자 되게 많이 했어요. 갔다 온 것만으로도 무서웠어요. 그랬고 세무사 1차 합격하고 나서 부티크 있죠. 네. 그걸 보통 부티크라고 불러요. 이렇게 매매하고 이런 조그만 사무실들을 거기서 주문 넣는 알바를 했어요. 주문 넣어 이렇게 하면은 주문 막 넣어요. 막 사요. 근데 그때 이제 내 계좌를 하나 터놓는 거야. 주문 넣어! 그러면 이제 딱 다 넣고 내 것도 넣어. 그냥 팔아! 이러면 이제 내 거 제일 먼저 팔아.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막 계좌를 파는 거야. 이건 안 걸릴 수 있거든요. 제 손만 빠르면. 그때 월급이 165만 원인가 이랬는데 100만 원을 가지고 한 달 만에 이제 한 300인가 400을 만든 거예요. 네이버 네이버? 종목 토론실 네. 이라는 게 있죠. 거기에서 글 보고 주식 사는 놈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아 진짜 그거 갔어요? 바보다. 세무사들이 3월 5월에 돈이 몰리니까 그거를 이제 굴리려고 막 생각을 많이들 하는데 6월인가 7월 달쯤에 애들이 이제 만나서 술을 먹는데 주식으로 돈 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얘네들이 지네들 소스는 나한테 안 주겠지? 네이버를 가서 좀 봤죠. 근데 무슨 종목 토론실이 있네? 종목 토론실에 갔는데 거기에 막 글이 막 올라오는 거야. 근데 쥐들이 뭐 좋대. 이거 사면 된대. 막 그래서 아 사면 되나? 진짜 이 주식이 무서운 게 맨 처음에 제가 300 넣었는데 한 일주일 만에 진짜 1억까지 들어갔어요. 한 30분인가 1시간 만에 3천 까먹었어요. 3천. 그걸 하고 시작을 하지. 난 그게 공부인 줄 알았던 거야. 종목 토론실을 분석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고. 그때는 근데 좀 무감각했어요. 왜냐면 내가 직접 돈을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버튼으로 가는 거다 그렇지, 보니까 사람이 진짜 무감각해지더라고. 지금 막 빚 내가지고선 하시는 분들 지금 돈 잘 있으면 좋은데 그치. 이게 나중에 마이너스 나가지고 손실을 했다. 근데 손절도 못하고 아무것도 그치, 못하는 그치. 상황이다. 맞아. 그러면 정말 슬퍼집니다. 최근에 조금 여유 자금 생겨서 지금 다들 주식하니까 나도 해봐야지라고 그쵸. 해서 들어왔는데 한 달은 괜찮았어요. 한 달은 한 400 정도 딴 것 같아. 근데 엊그저께 코로나 팍 터지면서 또 물렸어요. 갑자기 한 15%푹 빠지네요. 근데 이게 약간 매매 습관도 중요한 게 저는 이제 그런 데서 알바를 해서 이 주식을 시작했다 보니까 단타도 아니고 초단타 매매 이런 거 그렇게 매매를 배운 거예요. 그리고 삐 잡주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주식을 자꾸 투자하는 걸 보게 되니까 일희일비하는 게 너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예를 들어 내가 소액을 조금만 넣어놓고 그냥 장기 투자하면은 신경을 안 쓸 수가 있는데 좀 큰 돈이 되고 내가 이 돈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은 이것밖에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제는 그래도 그냥 없는 돈 셈치고 내가 넣어버리니까 안 봐요. 보진 않아요. 네. 근데 없는 돈이 그럼 날 줘. 두 분은 앞으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흐를 거라고 예상하세요? 당연히 올라야죠.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제가 조 회계사님한테 뭐 하나 말씀드릴까요? 네. 조만간 네. 주식은 네. 반토막이 날 겁니다. 왜? 아. 제가 살 거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지금도 불철주야 주식 그래프만 보고 계시는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씩 조언을 하고 끝내보도록 할까요? 궁금해 안 사고 자기가 좀 소신이 있고 그 업체나
그런 파악을 좀 해보고 그치? 차트라도 분석을 하고 뭔가 생각을 하고 사야지 네이버 이렇게 종목에서 검색하고 그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빚내서 하는 건 진짜 아니고요. 진짜 어느 정도 여유자금이 있으신 분들만 그 범위 안에서 했으면 좋겠고, 저 이번에 들어올 때는 어느 정도 원칙을 좀 정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허벅지 사서 이제 배꼽에다 팔자 해가지고 이제 4% 5% 정도 정해놓고, 오늘 컨텐츠는 저희 신입인 이병덕 세무사님이 열심히 대본을 준비해줬습니다. 네. 제가 뭐 한글 2020도 잘 못 쓰는데 대본을 한번 써봤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써보니까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공부를 하게 되고 세법 공부를? 맞아. 아주 업데이트돼. 이게 언제 바뀌었지? 이러면서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 유튜브에 관심은 가지게 되나 아직도 시청은 안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좀 하세요, 본인 얼굴. 난 나 올라오면 바로 우리 집 TV에 바로 틀어버리는데. TV에서 들어요? TV 틀어. 현빈아 아빠 또 나왔어. 네. 구독과 좋아요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안녕. 안녕.